저는 현재 여기 현장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인성건축사사무소의 설동출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현장도 지금 저희가 건축 심의가 통과돼서 이제 사업시행인가 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시에서 과거에 지금 현재 시장님 말고 과거에 장덕성 시장 있을 때 가로주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로 저희가 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에서 방침이 좀 바뀌었잖아요. 시장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계속 해줬는데, 사업 분석을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바뀐 시장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뭐냐면 개별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반시설 도로 부분이 조금 협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뀐 시장님은 도로도 좀 넓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의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뉴타운과 비슷한데 소규모라는 사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끔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는 어쨌든 협소한 도로 폭을 좀 넓히고 쾌적한 도로가 나오고 그 안에서 좀 단지가 좀 크게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선생님이 관리계획 신청을 하셨다 해서 오늘 잘 오셨네. 내용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의를 좀 받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소사본동 108-7번지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우리가 이제 소사본동 108-7번지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시에 검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선생님이 오신 것처럼 관리계획으로 진행 중인데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 설명이 끝난 다음에 조합설계인가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이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사구의 이제 소사번호 108-7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안 주민 공람을 했죠.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람 공고가 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경기도의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관리계획 심의가 올라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이제 고시가 되는 거예요. 관리계획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천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주민 설명회에 대한 부분을 부천시로부터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너네가 지금 108-7번지 일대만 설명을 하지 말고 관리계획이 됐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천시청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주변 현황은 워낙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저희가 좀 생략을 하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사업장이 과거에 이제 부천시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던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이제 도로가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도로가 일부 3m 도로 정도 폭으로 이렇게 좀 협소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넓혀가지고 6m를 하려고 저희가 검인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도로들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 구정형으로 막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지에 이제 이렇게 막 형태가 구정형으로 도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리계획에서는 조금 더 정형화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1구역, 2구역에서 2개 구역으로 좀 더 확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08-7번지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추진을 어떻게
했었냐면 저희가 이제 용적률 한 250%를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천시에서 리모델링 시흥고지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를 않습니다. 주긴 주는데 단계별로 주기 때문에 용적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아니라 부천시에서는 이제 관리계획 방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해줄 수는 없고 뭔가 기여를 해야지 종상향을 해주겠다. 그래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되는 전제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로는 도시가 나기 전까지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용적률이 23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받지 않은 상태의 용적률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바뀌는 것은 조합 설립 이후에 추진을 해라라는 부천시 의견입니다. 그래서 230%짜리로 계획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면적은 이제 구역 면적은 7,372.82제곱미터고요. 저희가 이제 일부 도로가 아까 이제 부정형으로 돼 있어서 뭐 도로 폭이 6m가 좀 안 나오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도로 이제 그 폭을 넓히면서 도로 면적이 한 553.49제곱미터. 그래서 전체 그 두 개 구역 두 개 면적을 합친 구역 면적은 7,372.82제곱미터인데 실제로 도로를 빼니까 공동주택으로 질 수 있는 사업 부지는 6,819.33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약 한 2,062평 정도 됩니다. 이런 사업장이고요. 규모를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21층으로 저희가 이제 뭐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그 층수는 계속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230%를 맞추다 보니까 층수는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용적 찾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세대수는 이제 요 규모에서 230% 해봤더니 한 169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지상 연면적이 뭐 15,679제곱미터, 지하가 7,658제곱미터. 그래서 이제 토탈 연면적은 23,370에서 37.2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폐율은 60% 이하인데 우리는 36.73%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적률은 이제 220.92%에서 230에 맞게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이제 그 총 주차 대수가 한 225대 정도를 설치해서 세대당 1.38대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리계획 수립되면 그 이후에는 아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타 지역도 뭐 이제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한 1.5대는 되는 거야 되냐, 뭐 1.4대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부분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 대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조합원 이제 그 세대수의 이제 평형 타입별로 이제 세대수를 저희가 해봤더니 분양 면적 한 뭐 18평형이 한 11세대, 20평이 한 20평형이 한 17세대, 25평이 20세대, 25평 B 타입이 한 15세대, 그다음 C 타입이 60세대, 그다음에 전용 이제 85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 한 A 타입은 30세대, B 타입은 한 16세대, 그래서 총 16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 계획을 하게 되면 아니면 관리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230%를 법에서 국토 계획 및 이용해가는 법률에서는 이제 모법이라고 하죠. 제일 그 첫 번째 법이죠. 제일 위에 있는 법, 상위법. 이 법에서는 우리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250%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0%를 예상해서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이든 인센티브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은 세대수가 좀 증가됩니다. 한 약 203세대 정도로 증가해서 한 34세대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까지 250까지 할 수 있는 게 최고입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200세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치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땅 형태에 따라서 여기 이제 그 위치가 여기 위쪽이 그 대학교 쪽 위쪽이 접해 있는 구간이 조금 지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3개 정도 해서 배치를 해봤는데 층수는 최고가 이제 뭐 21층이지만 향후에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세대수를 이렇게 쭉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다음 벤치도 말씀드리고, 주차는 지하 한 2개층으로 저희가 계획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타입을 보면은 한 이제 분양 면적 42평형이 18평형이죠. 제곱미터는 한 42제곱미터인데 전용 면적이 42인데 요것은 이제 방 2개의 거실, 주방,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평형으로는 분양평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뒤 발코니 있고 막통풍이 되는 구조를 했을 때 이것은 약 한 17세대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방 2개고 화장실 하나, 거실, 주방이 이제 확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랗게 칠해져 있는 구간이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이제 전용 47.59제곱미터에서 한 14.4평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거실 확장하고 주방 확장하고 침실 확장했을 때 조금 더 평수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용 이제 그 59.83제곱미터 A 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로 맞동이 가능하고 3베이 구조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거실, 침실, 그다음 침실 2개가 확장이 가능하고 주방이 확장이 가능한 구조고 이제 화장실이 이제 2개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재 시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이동하는데 이 입구 쪽에서 화재가 나면 피난을 못 하니까 우리 당 세대 안쪽에서 세대 안에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이용해서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피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방범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그 안방 쪽 바깥에서 문을 항상 잠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을 눌러서 사람이 지금 불이 나서 대피하는데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해서 열어주면 피난할 수 있는 거고 안 열어주면 계속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59B 타입입니다.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고 거실과 침실 2개가 확장이 가능하고 주방 식당이 확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화장실 2개 마찬가지로 세대수는 한 15세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C 타입입니다. 요건 이제 코너형 타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실하고 식당, 주방이 시원하게 좀 뚫려 있는 구조고요. 이런 타입은 조금 젊은 층에서 좀 선호하는 평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실, 주방, 그다음 침실 2개가 확장이 가능한 구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84A 타입인데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상 아파트는 한 3베이 정도 구조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전면에 이렇게 이제 안방 있고 거실 있고 방 있는 요 정도 구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4베이입니다. 그래서 이 전면 길이가 넓기 때문에 발코니 이제 서비스 면적이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4베이 구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봤고요. 이런 타입은 향후에 방이 4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파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현재 요 팬트리 있는 요 공간이 침실로도 그 다음에 알파룸, 그 다음에 뭐 서재나 드레스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알파룸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다. 그래서 4베이로 저희가 계획을 해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화장실 2개고요. 모든 그 거실, 침실 2개, 주방, 식당,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서 크게 쓸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요 84A 타입은 총 30세대입니다. 요건 이제 84B 타입인데, 요 아까 A 타입보다 이제 발코니 면적이 좀 더 큽니다. A 타입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그 복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 면적을 넣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요 B 타입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포화가 이쪽 옆으로 있기 때문에 옆으로 들어간다. 현관 옆으로 들어가니까 앞뒤 전체 서비스 면적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요 타입은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큰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 타입은 한 16세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인 108-7번지 이런 그 가주택 정비 사업의 규모라든지 내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관리 계획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공람 공고를 작년 말에 실시했죠. 이렇게 공고가 떴습니다. 이게 이제 부천시에서 2024년 11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떴는데 이제 공람 기간이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해서 공람을 거쳤던 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업장은 이 관리 계획은 2개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아까 그 108번지가 1구역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구역이 이제 땅 부지 면적이 커집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가 그 부지 면적이 보름 정도 했을 때 사업용 면적이 한 7,000, 한 300 정도 이렇게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14,429.29제곱미터.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배 정도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업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좀 더 확장된 공동주택이 좀 더 많은 세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변경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구역은 지금 108-7번지가 1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9번지 이런 그 가주택 정비사업도 거기서 검인 신청을 받아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 설명이 끝나고 거기도 진행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쪽도 2구역에 포함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2구역이 이제 여기보다 좀 작습니다. 주택 용지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바닥 면적이 9,892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우리 소규모 주택 정비 가로수 정비 사업 10,000제곱미터 이하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왜 14,000 그리고 사업 전체 구역 면적이 16,842.8제곱미터가 이게 커졌나? 우리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관리계획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고시가 나면 이렇게 이제 변경되겠죠. 물론 향후에 이 내용이 그대로 갈 수는 없고요.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를 통해서 내용들이 조금씩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바뀔 수는 있지만 큰 맥락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구역은 31,334.5제곱미터에서 굉장히 이제 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커지고요. 이렇게 2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구역하고 2구역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108번지가 이렇게 여기 아까 도로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이 도로 쪽으로 해서 지금 사업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8번지가 이 1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문화시설로 좀 빠져나가고 일부는 도로 나가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108번지하고 105번지 쪽에 사이 도로가 없어집니다. 그 대신 없어진 도로만큼 이쪽 부분을 여기 이제 보호수가 있죠. 여기 은행나무가요. 그 보호수가 있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 폭이 6m인데 이 6m가 한 약 15m 정도로 아마 조금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들어오는데 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구역이 사업을 진행하면 공사 차량도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데 좀 문제가 없게끔 이런 어떤 구상을 지금 그 시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그 사이에 문화시설이 1구역, 2구역이 같이 그 부지 면적을 포함해가지고 그 기존 도로랑 그 다음에 이 1구역에 있는 획지 부분이 포함돼서 문화시설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 그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굉장히 좁죠.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바뀐다. 또 하나는 이제 108번지가 이쪽에 학교 쪽에 접해 있는 단독일지가 일부 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를 끼고 이쪽 우측에 있는 이쪽에 이제 그 부분이 같이 1구역으로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빠져 있는 학교 위에 빠져 있는 필지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서부터 도로폭을 넓혀서 여기까지 넓어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 폭이 약 15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적률 관계입니다. 제일 이제 궁금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요 설명하려고 제가 오늘 잠깐 주민 여러분들께 모셔놓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제 관리계획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 요 내용인데요. 뭐냐면 현재는 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도로로 좀 내주고 문화시설 또 공공시설을 좀 줘주고 도로폭을 넓히면서 종상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셔서 신청을 받았고 몇 군데, 10군데인가요? 10군데 중에서 우리가 네 군데 안에 들어간 걸로 제가, 그죠? 4군데. 그래서 선생님이 10군데. 4군데 중에서 네. 다른 2군데는 280%가 나왔는데 네. 우리 구역하고 저기 신고 네, 신고 건동하고는 300%를 받았어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최대가 쓰는 게 아까 250%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는 230%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뀌면 3종으로 되기 때문에 3종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280%까지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종도 상향해주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금방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80%가 아니라 300%로 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280에서 300으로 가는 20%, 그 20%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이제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문제인데, 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안 들어가고 하는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1구역이든 2구역이든 사업자가 선택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를 잘 선택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은 향후에 고시 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안 들어가는 방식을 우리가 부천시에 요구해서 가슴에 있다 체계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현재로는 기준 용적률은 상향이 돼서 이제 그 280일에 상한 용적률, 법적 최대 용적률, 아까 이제 국토 계획 이용해 가는 법률에서 300%로 선정을 정해놨는데 뭐 300%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단지가 아까는 230% 했을 때는 169세대에다가 뭐 250 해봐야 뭐 2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몇 세대 정도 나올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이제 실상 대지 면적이 한 13,429.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1구역이 기존에 여기 범위 신청해서 조합 설립을 내려고 하는 기존의 이 부분이 한 7,610제곱미터인데 6,819제곱미터인데 늘어나는 게 한 7,610제곱미터가 더 늘어나니까 2배 정도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280%로 그러면 여기 그 기준 용률 280% 도시계획조례에서 했을 때는 몇 세대냐?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약 한 448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세대, 250% 해도 200세대인데 이렇게 이제 280% 했더니 한 448세대. 요것은 당연히 옆에 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한 448세대 정도 약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평형수에 따라서 500세대도 나올 수 있고 450세대도 나올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상한 300%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300%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몇 세대 나오는 거야. 요것도 대충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것은 조금 더 많아졌어요. 한 480세대. 그러니까 아까 448세대보다 더 늘어났죠. 그래서 480세대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구역만 480세대고 여기 2구역이 예를 들면 뭐 350세대가 된 400세대가 된다면 이 전체가 단지가 만약에 형성이 돼서 큰 단지가 된다면 800세대 정도 나오는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지의 아파트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규모면 가로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돼요. 과거에 여기도 뉴타운으로 제가 지정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뉴타운은 큰 규모로 계획을 하는 거고 이렇게 소규모 관리 계획 그 정비 사업은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2만 이상, 3만 이상 이렇게 전체 비용면이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쓸 때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단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규모의 100몇 세대보다는 향후에 고시가 관리계 고시가 나면 이렇게 단지가 커지기 때문에 좀 더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더 쾌적한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은 아까 이제 소공원도 말씀드리고 이쪽에도 일부 소공원 있고 존치구역 있고 뭐 그다음에 단지 2구역하고 1구역하고 사이에 이제 그 공공보행 통로도 뭐 연결을 해서 좀 끌어줘라. 그래서 사람은 물로도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지금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역이 이제 2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2종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3종으로 다 이렇게 진로랑 구역의 그 겨자색으로 좀 바뀌었죠. 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에서는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이 이제 혼선이 오는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존의 거랑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혼선이 오니까 이런 부분을 부천시가 정의를 좀 내려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형 모아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천시에서는 부천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에 대한 이제 자료를 지난번에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세 부류로 이제 설명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어떤 거고, 요것이 지금 현재 108-7번지가 오늘 설명회를 끝내고 조합소 창립총회를 통해서 조합소를 분간하는 요 사업 방식입니다. 요 방식. 그다음에 이제 부천시가 거기에다가 얹었죠. 관리계획 전체를 더 크게 묶었습니다. 그 묶은 것이 소규모 정비에 대한 관리 지역으로 현재 주민공단까지 마치고 경기도 심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천시가 부천형 소규모 정비에 대한 관리 지역을 우리는 이런 정의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천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 이렇게 하지만 부천형은 이렇게 가겠다. 이런 설명. 첫 번째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우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방식은 면적이 좀 작습니다. 대지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작은 사업장에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장, 여기 사업장, 요 전블럭, 큰길 쪽에 면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구역들이 이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먼저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말하면 소규모 정비법은 주택정비법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작고 추진 절차가 생략돼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지금 현재 방식입니다. 근데 관리계획에서는 도로를 좀 더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정비 사업 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도 내고 조합설계가 내고 사업시가 관리처분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화되는 정비계획, 관리계획 수립 끝내고 그 다음에 추진 승인 없이 정비계획 수립 없이 조합설계를 바로 갑니다. 바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업체 뽑은 다음에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을 동시에 합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따로 관리처분인가 따로 총회를 통해서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이것은 같이 묶어서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좀 빨리 된다. 그래서 이렇게 평균 일반 재개발 재건축 한 9에서 10년 정도 또 더 길게 한 15년까지도 걸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은 벌써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여기 이제 3, 4년이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한 3.5년에서 조금 길어지면 5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업장을 받으면 3년도 가는 겁니다. 23처리 쭉쭉 뽑는 데는 3년도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으니까 조금 시간적인 게 여유가 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은 통상 뭐야? 자,
기존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막 조금 이제 혼돈이 오셨던 게, 야 이거 관리계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여기서 갑자기 이거 왜 해? 이런 겁니다. 요 현장이 그런 현장, 요 개발 사업장, 요 개발 사업장이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장입니다. 그렇지만 관리계획에서 얘를 포함해서 전체를 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겁니다. 묶어서. 그래서 우리 사업장이 전체 관리계획에 포함돼서 가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원래는 10,000제곱미터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 2만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사업구역 면적이 14,000 얼마 나왔죠? 2만 이하로 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함한 같이 묶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로 부분이 이제 확폭을 좀 시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쪼개서 막 도로가 사이사이 있지 말고 이 도로 없애가지고 여기를 넓혀. 그래서 불필요한 도로는 없애고 사업장을 크게 키우면서 도로는 더 넓히는 그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개별 사업을 해도 좋지만 개별 사업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확장을 해서 기반 시설을 좀 더 넓혀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합으로 개발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나홀로 이렇게 블럭이 있는데 이렇게 블럭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나홀로 아파트처럼 복잡하고 뭔가가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전체를 묶어가지고 통합을 했을 때 시원하게 용적률도 많이 올라가고 우리 주민들 부담금도 줄여줄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이렇게 통합 개발을 해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은 통합 개발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따로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묶어서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오냐? 서울시는 서울시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모아주택이라고도 하고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뉴타운을 조금 소규모로 가기 때문에 모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모아서 타운이 된다 해서 모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개발 사업장을 이렇게 있어도 모아가지고 이 도로를 더 넓혀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로얄 열립인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챔프로 이제 가로등 정비사업을 했던 현장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기는 빌라였습니다. 그 로얄 열립이라는 그 빌라였는데 이 부분만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블럭으로 전체를 묶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개발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 혼자만 있고 옆에 주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도로가 전체적으로 흡수한 이런 이제 현장을 부천시는 이제 하기 싫은 겁니다. 장별청 시장에 있을 때는 이렇게 권장을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설명회도 해줬는데 요거를 하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울시의 권동처럼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전체를 묶어서 도로 사이사이를 넓혀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게 부천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도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천형 소규모주택 관리지역은 뭐냐? 관리지역 후보지역 청전에 선정이 됐다고 했죠. 우리 선생님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을 지정을 지금 중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 나야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현재 사업장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가고 그 다음에 이게 관리계획이 그 시간 되면 그 다음에 확장된 걸로 변경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절차는 주민공랑 끝나고 경기도 지정 심의를 끝내서 지정고시를 준비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을 조합사업집 인가 이후에 통합심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서울시도 그렇고 부천시도 그렇고 저희가 심의를 지금 춘희동에 소사동 여러 현장들을 심의를 들어가면 예전에는 건축심의 하나만 했는데 지금은 건축심의, 경관심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그 다음에 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면 교통영향평가심의, 뭐 각종 심의가 그 안에 다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에서는 네 가지를 요 현장이 네 가지를 통합심의를 통과시킨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적률 완화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여기도 그냥은 했으면 아마 용적률이 많이 못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까지 끝까지 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에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4월에 이제 뭐 이렇게 뭐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작년 12월에 주민공람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지 대상 기준에 보면은 어쨌든 최소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관리 계획은 그 2만 이하까지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선생님 말씀하신 건 4개 주민 신청 방식이 4개소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 신청 관리지역 선정되고 주민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우리 사업장이 커진 걸로 다시 사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본 사업을 이제 우리 주민 여러분의 이제 주변 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지금까지 이제 도움 주신 지금처럼 선생님 같이 도움 주신 분도 계시고 또 부천시에서도 기반시설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요.